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입니다. 윤석열 31.6 내려갔어요. 근데 뭐 별 의미 없습니다. 30%, 31% 여기 왔다 갔다. 별다른 이슈가 없으니까요. 예.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26%, ARS 30.8%. 예,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면 비슷비슷하죠. 근데 잘 못하고 있다가 70%를 넘어갔습니다. ARS는 68.5%예요. 이게 탄핵 지표입니다. 70% 근접돼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사건, 불꽃이 탁 튀면 바로 불 붙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지금 휘발유가 흥건한 상태예요. 불꽃이 필요할 뿐입니다. 70%가 넘어가면 불꽃만 있으면 바로 터져나갑니다. 그 불꽃이 저는 최상병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 지지도 볼게요. 국민의힘이 올라갔고 민주당이 내려갔어. 자, 이거 나오니까는 채팅창에 구라미터다 뭐 또 난리가 났어.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기 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 올라가고 민주당도 전당대회 쪽으로 쓱 붙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또 올라갑니다. 우원식 협치 발언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로 민주당 떨어지고 국민의힘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갖다 붙이는 해석입니다. 그냥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이 활성도가 높아진 거예요. 조직이 동원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 국민의힘이 더 높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 저번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조사하고 공천 관련돼서 막 움직일 때 국민의힘이 너무 이기고 민주당 막 떨어져서 민주당 망했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 아무 의미 없다. 지금은 그냥 국민의힘 저쪽에서 대기 타고 있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보이는 거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그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 잘 나올 거예요.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다. 여론조사 꽃은 10% 차이가 나죠. 예,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론조사 꽃은. 그래도 보면 국민의힘이 그래프가 살짝 올라가죠. 국민의힘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여론조사 꽃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이거는 전당대회 때문이다. 예, 전당대회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 받을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추세. 요거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다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한테 개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길 수 있다. 42%, 개길 수 없다. 47.8%. 전화 면접은 이렇게 나왔고 ARS는 37.7%가 개길 수 있다. 53.7% 개길 수 없다. 나왔는데 자, 요거는 좀 이제 논평이 필요하죠.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세요. 압도적으로 윤석열한테 개길 수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도 ARS도 마찬가지. 전화 면접도 마찬가지. 70세 이상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개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구, 경북,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개길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은 윤석열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갈 곳이 없어서 한동훈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개겨서 각을 세워서 민주당 이재명에게 싸워야 한다. 이재명과 싸우려면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이 더 싫으니까. 그냥 요런 거예요. 얘네들의 정서가.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윤석열 만세를 부르던 애들이 윤석열 인기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하고 도저히 얘네들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한동훈한테 갈아타면서 윤석열 민임이 한동훈한테 갈아타면서 윤석열한테 개겨줘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길 수 없죠. 개길 수 없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안 될 거예요. 당대표가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더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김건희는 한동훈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당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한동훈 왕따 전당대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동훈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한동훈을 주저앉히겠다라는 확실한 힘이 작동되고 있다는 건데, 이걸 뚫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을 돕는 세력들이 꽤나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여론은 어쨌든 한동훈이 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김건희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 그리고 권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실세 김건희한테 찍혀 있는데 당대표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100%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뚫고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레임덕인 거예요. 완벽한 레임덕.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차피 민심이 다 떴지만 국민의힘마저 윤석열, 김건희를 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탄핵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김건희, 윤석열 입김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힘이 빠졌다. 권력이 새고 있다. 말을 듣지 않는다. 자, 권력이 힘이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차기 권력이 그 권력을 잡아먹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웃기죠?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힘이 빠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윤석열이 힘이 빠지면 이재명 힘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똘똘 뭉쳐서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윤석열의 힘이 빠지고 이재명의 힘이 세지고 있는데 자기 욕심에 힘 빠진 권력자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는 건 국민의힘이 분열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분열하면 이 정권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될 거고, 최혜병 특검이 통과가 또 될 거고,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면 이 정권 무너지는 속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조중동이 피해 실드를 친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까지 돌아서는 게 확실한 탄핵인데, 제 생각에는 조중동이 돌아설 타이밍 못 잡을 정도로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조중동이 먼저 주도해서 탄핵을 끄는 게 아니라 탄핵 분위기가 불이 막 붙어서 번져나가는 속도를 조중동이 감당 못하고 뒤차 타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중동도 뒤차는 탑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해요.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의 분노를, 그리고 대세를 언론들이 다 돌아섭니다. 왜냐? 돌아서야 조회수가 나오거든. 근데 조중동만 아무도 클릭 안 하는 기사를 계속 올린다? 안 돼요. 우리 조회수라도 빨자, 시청률이라도 뜯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최혜병 사건에서 김건희가 움직였다라는 증거 하나만 나오면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 정권은 김건희 때문에 무너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숙명여대. 이 스파크와 함께 무엇이 나올 거냐? 숙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입니다라고 발표할 거예요. 숙대에서 총장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발표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번 최혜병 사건이 왜 심각한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5층 800에 7070 대통령실 5층은 김건희 사무실이 있는 5층인데 여기에서 이종섭에게 전화가 갔어. 유재은에게도 전화가 갔어. 누가 있겠어? 김건희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국방부 장관에게 박정훈의 징계를 지시했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을 보직해임했어. 이게 드러나면 이거는 뭐 탄핵 그냥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 마누라라는 작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을 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것을 이행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김건희가
전쟁 지시를 해도, 국지전 지시를 해도, 먼저 도발하라 지시해도 국방부 장관이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최순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걸 국방부 장관은 이행을 했다. 이건 최순실과는 급이 다른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 마누라가 있다. 이 찍들 못 막습니다, 이건. 하필이면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어요. 대통령 안보실을 움직였습니다. 최순실은 이권에 개입해서 돈 좀 뜯어먹은 거지 국방부를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김건희는 국방부를 움직였다.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탄핵은 순식간에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찍들이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조중동이 실드 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걸 국방부 장관이 이행했다. 그 지시를 받들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쫓고 있고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임성근과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놈들이 자꾸자꾸 튀어나오고 있는 이 사건, 탄핵을 피할 방법이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꽃이 그래도 꾸준히 이런 걸 해주니까. 위험한, 불이 잘 붙는 휘발유는 이미 넘쳐서 땅바닥에 고이고 있습니다. 작은 스파크에도 불이 붙고 폭발하게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제가 올 겨울쯤에는 큰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추워지기 전에 가능할 것 같다. 이 정권이 무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기대하십시오.